우리 전기공사 산업기사를 포함합니다. 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기사를 포함하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침에도 보니까 견적 3점짜리 하고 있는데 해도 되나요? 뭐 이렇게 묻는데 안 나온다고 얘기해도 말 안 듣고 그죠?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그죠? 제가 일부러 요 뒤에 또 다른 테마 다음 내일 할 것까지 다 넣어가지고 막 더 해도 되는데 일부러 중간에 한번 이거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전기공사산업기사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이슈로 삼고 있는 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견적이라고 하는 거의 이슈입니다. 견적이라는 거의 이슈인데 이 견적이 보통 20에서 30점이 나왔던 문제가 한 5년 정도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있었는데 요 기간에 합격자들이 완전 복불복이 돼가지고요. 그렇죠? 너무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거를 뭐로 바꿨냐면 2021년도에 5에서 10점 내외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견적을 5에서 10점 내외로 바꾼다 그러면 자 주목. 견적으로 주어지는 표가 1개 내지 2개밖에는 안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10점 정도까지만 해도 보통은 표 1개 정도 수준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왜? 물량 산출하고 그 다음에 인공구하고 인건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분명히 5에서 10점 정도 내면 한두 개면 그러니까 표가 1개 정도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고 아니면 짧은 표로 2개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2점에 3점 하는 내용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그죠? 이거를 지금 뭐 그죠? 혹시나 몰라서 해놓습니다. 이거는 혹시나가 아니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견적의 스코프가 짧아질 거란 말이야. 왜? 지금까지 관연도를 20년치라고 보면 중간에 한 5년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년 치면 한 해 차에 1개 정도 나왔다고 보면 그렇죠? 한 50개가 채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나오는 차도 있기 때문에. 그럼 50개가 채 안 되면 너무 적다는 거야. 그래서 견적을 대비하는 방법은 공사기사 관연도에 있는 견적 5에서 10점짜리나 또 누가 더 질문했어요. 문제가 12점인데요.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죠? 아니지. 그 중에 인공만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문제는. 그러니까 그거 꼭 하시고요. 공사기사 관연도 플러스 공사산업기사 관연도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침에 이걸 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변전소 케이블 길이 구하는 것들이 있었죠? 맞아요. 아침에 머리 아팠죠? 그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얘가 없으면 얘를 하나 더 사서 공부를 하든 그죠? 해서 그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견적은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책이 있다 그러면 아침마다 요거는 11시에 제가 회차별로 가고 있는데 견적이 2001년부터 2003년, 4년까지가 좀 어려워요. 거기를 해결해 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견적이 이렇게 많은 점수가 없어졌는데 얘를 어디다 쓰냐는 거예요. 얘를 어디다 쓸 거냐는 거예요. 견적을 빠진 내용이 이 견적에서 마이너스 된 내용들이 빠진 내용들이 어디로 갔냐면 쉽게 얘기하면 단답으로 다 건너갔다 이런 얘기예요. 단답으로 건너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답과 제가 생각하는 단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단답은 2021년,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뭐로 간 거냐면 KC 예상 문제 있죠? 여러분들 관연도 문제 뒤에 이걸로 간 거가 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전력공학의 1장에 해당되는 내용들로 간 것들이 좀 있어요. 1장이 뭐예요? 전선, 지지물, 애자죠. 요 세 가지. 그렇죠? 그 다음에 전기공사 재료에 했었죠, 우리? 그죠? 공사 재료에 있던 내용이 좀 들어갔고요. 그렇죠? 요렇게 돼 있는 단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단답은 따로 단답집을 출간을 해드렸어요. 이거 원래 안 하려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구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사기사는 뭐예요? 단답에다 목숨을 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공사기사 실기의 특성은 뭐냐면 계산 문제가 많지 않아요. 한 회차를 다 풀어도 계산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보다는 단답에 치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 제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사실은 견적이 20조에 3점 나오면서 시퀀스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퀀스가 최근 요때 5년 동안은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시퀀스를 안 내겠다고 산업인력공단에서 그 시험 범위를 발표해 놓고 실수로 냈죠. 그러고 나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유도 전동기에는 시퀀스가 들어간다라는 이런 진짜 그저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현혹을 한 건데, 이거를 지금 시퀀스 제어를 하는데 2001년부터 2022년 1, 2회까지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 이후에 출제된 문제하고 이전에 출제된 문제는 경향이 달라요. 경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쪽까지는 전부 다 경향이 어땠냐면 원래 있는 본도면을 보고 가닥수 산출해서 그림을 그리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산업기사도 그렇고. 그런데 2020년 이후에는 전기기사하고 발맞춘 거죠. 전기기사하고 발맞춰서 어떻게 갔어요? 이것이 전부 다 논리회로 중심. 그 다음에 유접점 회로 같은 경우엔 간단한 내용으로. 그래서 이 앞에 거를 풀어보면 이 뒤에 거는 그냥 순식간에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11시에 산업기사 관연도를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시퀀스가 공사기사보다 공사산업기사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사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사할 때 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올라왔어요? 이번에 시험 보니까 어땠어요? 2001년에서 2006년에 절반 가까이 나왔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출제자들이 뭘 낼 건지를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여기다 꽂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변전 설비 같은 거는 잘 안 나와. 나와도 한 문제 가지고 매년 나오던 문제가 돌아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관연도로 해결하지만 나머지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어디야? 단답이에요, 단답. 지금 단답과 시퀀스입니다. 그 다음에 견적은 5에서 10점짜리니까 해보면 맞추는데 못 해보면 틀리는 거예요. 열심히 해봤으면 맞추는데 안 해봤으면 절대 손을 못 댄단 말이죠. 그래서 산업기사 쪽에 있는 견적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나 책을 한 권 더 사야 되네, 그럼. 난 책 사는 거 싫은데.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뭐 누가 그러더라고. 제 책을 사라는 게 아니라 딴 책을 사더라도 책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더 보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견적은 동네마다 다르다고 누가 그러는데 견적 내는 방법은 균일합니다. 동네마다 다른 애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실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견적을 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쉽게 얘기해서 그죠? 동네마다 다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적을 낼 때 중복 할증 가산을 하는 거와 안 하는 거는 명확하게 실무에서는 정해져 있거든요. 명확하게 실무에 정해져 있는 거면 내가 땅 한 번 파가지고요. 땅 한 번 파서 관로 묶고 거기다가 케이블 넣었어요. 이건 어차피 땅 한 번 파면 다 해결됐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변압기를 바깥에 있는 걸 안에 설치. 그럼 뭐야? 운반해야죠. 분해해서 운반해야죠. 와서 여기서 다시 조립하죠. 연결해야 되죠. 이 품은 중복 할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튜버 이놈들이 전반적으로 막 그냥 지네 마음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정말로 그죠?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오늘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시험 보기 한 달 정도 남았다고 가정했을 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한 달 조금 덜 남았죠? 그러면
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